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강문입니다. 오늘은 일본 마이크로 브랜드, 제가 오랜만에 칼레이먼 신제품을 지금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매번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칼레이먼 코리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신제품 모델은 뭐냐? 바로 클래식 필드라는 필드워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작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다시피 칼레이먼이 처음에는 드레스 시계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럭셔리 스포츠 시계, 이제는 필드워치. 저는 그냥 뒤에 시계라고 명칭을 통일하기 때문에 필드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라인업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대로 된 가성비 시계를 보여주겠다, 이걸 시작으로 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씩 크고 있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클래식 필드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성비 시계로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럼 필드 시계는 어떤 시계로 봐야 되는가? 사실 이게 딱 맞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도 보통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시간이 잘 보이는 간결한 디자인, 그리고 컬러, 그러니까 별다른 기능이 없는 그냥 온리 타임, 그 다음으로는 평범한 케이스 디자인, 여기에 살짝 투박한 맛, 저도 굳이 안 예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는 적당한 방수하고 야광, 또 어떤 상황에서도 착용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편안함, 결론은 데일리 시계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시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할 건데, 보통은 입문용 밀리터리 시계로 유명한 해밀턴의 카키필드가 있죠. 저는 굳이 밀리터리 시계로 한정 두고 보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필드 시계, 세이코의 프로스펙스 알피니스트 모델, 그 다음으로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모델, 아니면 푸틴이 사랑한 블랑팡의 레망 모델, 아니면 파테 필립의 아쿠아는 모델. 저는 이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이즈도 크지 않고 두께도 적당하고 방수는 기본 이상, 야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굳이 밀리터리 디자인이 아니어도 제가 언급한 시계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너무 노멀할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고급스러운 포인트도 있으면 좋고, 때에 따라서 특정 모델은 스포츠 시계로 분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정한 기준은 이렇다. 물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칼레이먼 신제품 모델도 필드 시계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솔직히 저의 첫인상, 생각보다 예쁘게 잘 만들었네, 디자인도 잘한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메이저 브랜드 시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래 보기도 하고,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만드는 시계들을 처음 보면 이 부분은 이런 시계 느낌이 나네, 또 어떤 부분은 이 시계 느낌이 나네, 보통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시면 다이얼 미니 트랙은 파테 필립의 아쿠아넛 모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핸즈나 아라비아 숫자 아플리케 인덱스도 보면 블랑팡의 피프트 패덤즈 모델이나 아니면 레망 모델. 사실 이미 시계 디자인 자체가 거의 나올 대로 다 나온 상태라서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고 예쁘게 잘 만들어낼까, 얼마나 밸런스 있게 좋게 만드느냐, 저는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인상이 예쁘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색한 부분도 없고, 특히 모델명에 클래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클래식해 보이는 필드 시계를 잘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격은 얼마인가? 제가 가성비 시계라고 말했죠.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정식 가격은 현재 66만원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런칭 이벤트로 10% 할인이 들어가서 59만 4천원이거든요. 조금 잘 나가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가격들이 거의 다 100만원대인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은 총 4가지로 나왔습니다. 다이얼 컬러는 블랙 블루, 두 모델 다 썬레이 피니쉬로 해놓았고, 각 다이얼 컬러마다 입체감 있는 아플리케 인덱스 디자인하고 아라비아 숫자 프린팅 인덱스 모델. 개인적으로 이 4가지 모델 중에서 제가 픽한 모델은 바로 이 블랙 다이얼의 아플리케 인덱스 모델인데, 그 이유가 36912 아플리케 인덱스하고 이 클래식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 시렌즈 핸즈 조합이 뭔가 투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클래식한 느낌, 정말 예쁘게 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던 블랑팡의 레망 모델, 이 모델이 다시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반가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 프린팅 모델도 예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클래식 필드라는 모델명에 맞는 거 바로 이 모델이다. 그리고 대부분 아플리케 인덱스를 좀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핸즈가 폴리시드 피니쉬로만 제가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받았거든요. 근데 블랙 옥시다이즈드 피니시까지 해놓았더라고요. 특정 어두운 곳으로 가니까 이 핸즈 컬러가 확실히 다르다. 근데 가독성하고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얼 컬러가 어두운 톤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거는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참고. 제가 또 여기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바로 데이트가 없는 노데이트. 그래서 다이얼이 훨씬 더 깔끔하고 밸런스 있게 느껴지고, 여기서 디테일을 더한 점이 바로 고스트 포지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데이트 기능이 없는 무브먼트를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미오타 칼리버 9039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가격대에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 무브먼트 중에 하나이고, 일본 브랜드에 일본 무브먼트를 넣으니까 뭔가 완성형 느낌도 나고 무브먼트 자체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나름 미오타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메인으로 밀고 있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이고, 다만 아쉬운 건 하루 허용 1 오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상당히 큰 편인데 그래도 고장도 잘 안 나오고 오차도 무조건 크게 나는 것도 아니라서 오토매틱 입문용 시계를 원하신다면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파워 리저브가 4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풀어놓으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대신 팔진동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컨드 핸드는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점. 자, 그 다음은 사이즈도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38mm, 제 기준에서는 살짝 미니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즘 워낙 작은 사이즈 시계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다만 카메라로 보는 제 착용 영상이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하죠. 역시 시계는 남이 보는 시선이 가장 정확한 느낌이 아닐까. 만약에 36mm로 나왔다 그래도 많이들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저한테는 너무 작다. 두께는 9.5mm, 보기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얇은 편이죠. 아무래도 케이스 쉐입 자체가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는 편이고, 베젤이 약간 두껍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점이 있고, 러그 투 러그는 46mm, 평균보다 약간 짧은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고 얇은 시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루 종일 착용하고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착용한 듯 안 한 듯 잘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제 손목 둘레는 참고로 18cm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의 손목 둘레는 최소 15.5cm, 제 손목 둘레인 18cm까지 이 정도가 다 잘 어울리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 러그는 20mm, 저는 오히려 이 사이즈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다만 여기에 달린 이 러버 스트랩,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소재로 느껴지거든요. 표면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마찰력, 먼지도 잘 붙고, 그래서 착용할 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FKM 러버 스트랩으로 사용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핸드크림을 조금씩 발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로 들어간 건 그냥 안 쓰는 칫솔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고, 정말 불편하다 그렇다면 그냥 다른 스트랩으로 바꾸어도 충분히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이 러버 스트랩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일체형 느낌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 핀버클, 보통 IWC 스타일로 많이 불리는 편인데 여기에 한 번 더 폴리싱을 더해서 이 러버 스트랩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을 했고, 베젤 디자인은 평범하게 보여도 3면으로 깎아 놓은 다음에 스크래치가 잘 나는 정면에는 브러시드 피니쉬,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옆에서 많이 보여주는 부분은 폴리시드 피니쉬,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폴리싱을 나름 신경을 많이 썼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다만 아쉬운 건 측면에서 보이는 이 러그 라인, 약간 두터운 느낌? 전면은 정말 예쁘게 잘 라인을 살린 것 같은데 말이죠. 글라스는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단면 무반석 코팅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간을 보는데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반사가 되거나 그런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드 시계답게 방수는 100m로 만들어졌고, 또 심리적으로 좀 많은 안정감을 주는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케이스백,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칼레이먼 신제품 다들 클래식 필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컨셉을 잘 잡고 거기에 맞는 스펙과 디자인을 동시에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브레이슬릿이 없다는 점인데, 사실 앞에 언급한 메이저 브랜드 시계들도 브레이슬릿 없는 시계가 많아요. 그냥 다양한 스트랩으로 교체하면서 다니는 재미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시계 가격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50만원대에서 즐길 수 있는 필드 시계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괜찮죠. 그럼 오늘 리뷰는 끝!